네, 시간 됐으니까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뱅크에서 어도비 교육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1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고요. 이제 광고 마케팅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문서 공유라는 주제로 1시간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중요한 제안서나 데이터 문서의 안전한 공유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아젠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문서 보안의 배경과 이제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정을 적용하는 방법, 암호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어도비 리더 앱에서의 보안 적용을 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미나 중간중간에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서 이제 Q&A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미나 중간에는 퀴즈도 마련이 되어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서 작성하실 때 요즘에 업무 환경 개선이나 이제 문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전자문서 사용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자문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하고 있고 사용자들도 업무 환경에 적합한 전자문서의 형식을 채택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의 문서 유형을 주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컨텐츠 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컨설팅 서비스 회사의 이제 개발 그룹에서 이제 리서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파일 형식의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어도비 애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PDF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20%, MS 오피스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20%, 아웃룩과 같은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16%, 이외에 이제 웹문서를 작성해서 공유하시는 경우가 14%, 이 외에도 비디오나 오디오,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점점 더 전자문서 형식에 대해서 PDF라는 형식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전자문서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전자문서를 활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전자문서 활용을 해서 공유를 하실 때 가장 걱정거리가 보안인데요. 네, 계약서나 이런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 중요 제안서나 또는 뭐 데이터를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어떻게 안전한 문서의 유통이 가능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형식의 이런 공유들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고려가 되어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 솔루션이나 자체적으로 문서의 보안을 하는 형식을 이제 사용하는 회사를 예시로 전자문서의 보안 프로세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보안을 적용하시는 경우에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편한 문서 저작 툴을 가지고 문서 제작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다양한 형식의 문서가 서로 존재를 하게 되지만 이제 문서를 공유할 경우에는 문서 변경의 우려로 인해서 원본 문서의 직접적인 공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본 문서를 배포를 하지 않고 보안을 이제 해서 그 문서를 공유를 하시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에는 자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보안 방법을 활용을 해서 문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본 문서에 직접적으로 보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안 적용으로 인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문서 보안을 하실 경우에 문서의 유통의 개념이 아니라 문서 유출 방지의 개념으로 대부분 문서 보안을 적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안이 적용된 문서는 문서를 외부로 전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공유받은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원본 문서를 보기 위한 별도의 전용 뷰어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런 뷰어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엑스 기반의 보안 모듈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보안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문서의 유통이 어려워서 문서 열람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에크로벳 보안 기능대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에크로벳으로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하실 경우에는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잠깐만 그 사운드 체크하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설정 다시 됐는데 지금 사운드 깨끗하게 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보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에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문서의 보안을 적용을 하실 때의 이제 워크 프로세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에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작성한 기본적인 문서들을 모두 PDF라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PDF라는 형식의 서식 기반에는 리포트 생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또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에 보안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에크로벳에 있는 보안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 적용을 하시는 방법은 안전한 그 보안 기술 중에 하나인 워터마크나 암호 보안, 그리고 전자 서명 등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자문서의 근본적인 유통을 실행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서의 자체적인 내용의 유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제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의 유통도 용이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문서 보안에 설정된 그 문서를 전달을 하실 때는 또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어도비 리더라는 프리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PDF라는 형식의 보안 문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배포율인 이제 어도비 리더를 통해서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안전한 전자문서 형식이기 때문에 보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웹뷰어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웹에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이제 별도의 보안 솔루션과는 다르게 보안 모듈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뷰어를 설치를 해야 하는 이런 비용까지 감소를 하실 수 있는 장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안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한 가지의 보안 기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에크로벳에서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워터마크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텍스트로 문서 내에 표시되는 형태로 에크로벳 내에서 사용 중인 스탬프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탬프와는 다르게 PDF 문서 내에 고정적인 요소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적용을 하신 이후에는 포함되어 있는 속성값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워터마크의 내용들을 재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PDF 문서 내에 워터마크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워터마크 추가 옵션 버튼입니다. 이 옵션 창을 통해서 텍스트 소스를 활용을 할지, 이미지 소스를 활용을 할지, 또는 입력되는 워터마크의 모양 등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이제 워터마크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는 그 메뉴의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 소스라는 패널 부분에서는 워터마크의 텍스트나 이미지 워터마크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텍스트 폰트라든지 이미지 소스의 파일 소스 위치를 지정을 하거나 텍스트 워터마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폰트 설정 그리고 색상 설정 등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모양 부분인데요. 모양이라는 메뉴 부분에서는 워터마크의 회전값이나 배치 위치, 그리고 표시 옵션 등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서는 모양 옵션이라는 별도의 옵션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해당 메뉴에서는 현재 PDF 문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워터마크가 어떤 형식으로 보여야 하는지, 인쇄를 할 때도 함께 인쇄가 되게 할 건지, 또는 PDF 문서를 디바이스에서 오픈을 했을 때도 워터마크가 노출이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위치라는 옵션인데요. 해당 옵션에서는 워터마크의 세부적인 위치나 배치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가운데 또는 오른쪽, 왼쪽, 상단, 하단에 해당하는 위치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정확한 수치를 기입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자유자재로 워터마크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페이지 범위 옵션에서는 어떤 페이지에 워터마크가 설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바로 미리 보기 부분인데요. 페이지 미리 보기라는 화면에서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PDF 문서에 적용된 워터마크를 적용하기 이전에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미리 보기 패널에서는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해당 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그 워터마크를 적용하시는 방법을 실제 에크로벳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PDF 문서를 하나 오픈을 해 놓았는데요. 그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제안서를 제작을 한 후에 PDF로 변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문서에 텍스트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워터마크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마크를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는 오른쪽 상단 도구라는 패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DF 문서 내에 어떤 편집을 적용을 하실 경우에 바로 이 도구라는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도구 패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서 바로 워터마크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 편집 메뉴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의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문서에 원하는 형식의 새 워터마크를 생성하고자 하실 때 바로 워터마크 추가라는 버튼을 활성화를 하시게 되고 활성화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인터페이스의 옵션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오픈되어 있던 페이지로 미리 보기를 이동을 했고요. 먼저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워터마크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문서라는 텍스트에 워터마크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자마자 오른쪽 미리 보기 화면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서 바로 폰트의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폰트를 설정을 하실 때는 데스크탑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 정보들을 모두 불러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사각형의 검정색 버튼을 통해서 컬러 팔레트로 워터마크의 컬러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보셨던 모양이라는 메뉴에서는 회전값에 해당하는 모양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투명도라는 부분이 기본값으로 100%가 되어 있는데요. 이 100%로 되어 있는 수치를 0에 가까운 숫자로 낮춰주실수록 해당 워터마크의 컬러를 조금 더 투명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두 가지의 옵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의 내용의 뒤쪽에 나타나게 할 것인지, 내용의 앞쪽에 나타나게 설정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해당 워터마크가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가리게 할 건지, 또는 내용의 뒤쪽으로 배치를 해서 문서 내용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에 나타남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빨간색의 워터마크의 내용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문서의 텍스트가 잘 보이도록 위치가 이동을 하거나 문서의 일부를 가리도록 앞뒤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 페이지에 보안 문서라는 워터마크가 입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마크를 설정을 하시고는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기관명이라든지 저작권을 나타내는 또는 보안 문구들을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워터마크 메뉴 활성화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안 문서라는 텍스트로 설정되어 있는 워터마크의 정보를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워터마크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아까 속성 값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워터마크를 계속적으로 재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아까 입력한 워터마크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텍스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변경을 하거나 폰트 정보, 그리고 글꼴, 모양에 해당하는 옵션들을 모두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활용을 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을 활용을 해서 워터마크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소스를 활용을 하실 때는 소스 부분에서 파일이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해 주시게 되고요. 파일 옵션을 활성화하시게 되면 찾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위치를 하고자 하는 워터마크의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기 선택하시면은 원하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 워터마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도비 PDF 파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파일 형식을 워터마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BMP라는 이미지 형식 또는 통상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JPEG라는 이미지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포맷으로는 워터마크 이미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이미지 소스인 JPG 소스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하시게 되면 아까 텍스트 소스를 그대로 불러와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값이라든지 불투명도가 자동적으로 이미지에도 함께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미지의 회전값이 다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회전값을 없앴더니 이미지의 비율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대상 페이지의 상대적으로 비율 지정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소스의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로 되어 있는 부분에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가까운 숫자로 늘릴수록 이미지 크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0%로 가까워지는 숫자로 낮추실수록 페이지 비율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터마크가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컴퓨터상에서 문서를 오픈을 했을 때도 노출이 되고 또 프린트를 할 때도 함께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컴퓨터에서 또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PDF 문서를 오픈을 했을 때는 이 이미지 워터마크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 아까 보셨던 모양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그 별도의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인쇄도 할 때 표시가 되어야 하고 화면상에서도 표시가 되도록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면에 표시가 될 때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를 비활성화하시고 확인 버튼만 입력하시게 되면 뷰어에서 PDF 문서를 오픈을 했을 때는 워터마크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아래쪽에서는 위쪽과 오른쪽, 왼쪽과 같은 세부적인 위치들도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범위 옵션을 통해서 별도의 세부 페이지의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페이지로 적용을 할 건지, 특정 페이지의 범위를 지정을 할 것인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브세트, 짝수 페이지나 홀수 페이지에 대해서만 워터마크가 노출이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페이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워터마크는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워터마크를 생성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설정 값들을 설정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문서에다가 불러다가 별도의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재편집을 하시면서 재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선택하시면은 이제 이미지 워터마크가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파일에서 인쇄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 페이지에 워터마크가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상에서도 워터마크를 바로 PDF 문서 상에서 활성화를 해서 스탬프 형식으로 이미지에 반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에크로베 11에서 이미지를 활용한 워터마크를 적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 형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1번 PDF 형식, 2번 JPG 형식, 3번 PNG 형식, 4번 BMP 형식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보기를 정답과 참여자분의 성함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정답과 성함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CGV 영화 예매권을 전달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네, 정답은 3번 PNG 형식이었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활용을 한 워터마크에서는 PDF와 JPG 그리고 BMP라는 세 가지 형식만 지원이 되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답은 3번 PNG 형식이었고요. 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정 정보들의 내용들을 감출 수 있는 교정 기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교정 그 기능을 PDF 문서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정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 특정 텍스트의 내용을 검색해서 일괄적으로 교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계약서 같은 문서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 개인정보나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민감한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내용을 감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기능이 바로 에크로벳의 교정이라는 기능이신데요. 네, 이 교정 기능은 아까 보셨던 오른쪽 패널에 그 보호라는 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정이라는 기능에서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감추거나 제거를 하기 위할 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실제 에크로벳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는 닫고 아까 보셨던 계약서를 하나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위탁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특정 사용자의 이름과 개인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들을 이메일이나 어떤 웹에 게시를 하는 경우에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을 감추는 메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구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보호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호 탭에서 교정으로 표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콘텐츠의 내용을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으로 표시라는 메뉴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기능을 실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창이 실행이 되시는데요. 확인 버튼 선택을 하시고 감추고자 하는 영역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용보험의 관리번호,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한번 감춰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정보를 감추실 때는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는 특정 텍스트의 영역을 블럭 설정만 하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춰야 하는 영역들을 모두 블럭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도 일부를 감추고 메일 주소도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각형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 현재 화면처럼 텍스트의 내용을 감추겠다라는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당 부분으로 내용을 적용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교정 적용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적용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안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되시게 되는데요. 해당 컨텐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컨텐츠의 내용들을 영구적으로 제거를 하시겠냐라는 알림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문서의 정보를 제거를 하시게 되면 복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확인 버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숨겨져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제거를 하겠냐라는 알림 메시지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숨겨진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와 같은 값들까지 함께 제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에크로벳에서 정보를 검색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메타데이터 값들까지 한꺼번에 제거가 되도록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는 민감한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삭제를 해주실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값으로 검정색의 교정 기능이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교정 기능에서는 색상으로도 내용을 감추실 수가 있지만 특정 대체 텍스트로도 내용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정 속성을 변경한 상태에서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보가 감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원본 파일을 불러와 볼 거고요. 이때란 상태에서 이제 교정 속성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검정색이 아닌 다른 형식의 교정으로 적용을 하실 경우에 교정 속성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데요. 교정 속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떤 색상으로 교정 영역에 내용을 감출 건지에 대한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컬러 팔레트를 실행하셔서 원하는 형식의 컬러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색상으로 워터마크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서는 교정 표시 모양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이라는 체크박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버레이 텍스트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색상으로 내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체 내용을 변경을 해서 워터마크 교정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민감한 정보입니다. 외부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교정으로 대체되는 텍스트의 폰트를 먼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는 이제 아래쪽 목록에서 원하는 형식의 폰트를 지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저는 기본값인 명조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웹이라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웹이라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고는 이제 텍스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게 할 건지 또는 영역을 변경을 했을 때 그 영역에 맞춰서 크기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서 이런 세부 옵션 값들을 지정을 하고는 확인 버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워터마크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교정으로 표시를 실행을 하신 이후에 감춰야 하는 부분의 정보를 모두 또 블럭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 입력되어 있는 색상과 대체 텍스트가 교정 내용으로 함께 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문서에 반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교정 적용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확인 버튼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정보를 제거하시는 화면까지 함께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한 장짜리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감춰야 하는 내용들을 수동으로 찾아서 일일이 범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여러 장의 문서인 경우에는 내용들을 일일이 읽으면서 감춰야 하는 범위 지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춰야 하는 특정 텍스트의 내용을 검색을 해서 일괄적으로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그 전에 교정 속성을 먼저 기본값으로 변경을 한 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흰색으로 교정이 적용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네, 시험센터로 가입하는 그 계약서를 오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이 계약서 내용에서 저는 어도비라는 텍스트만 노출이 되지 않도록 교정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정 메뉴의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은 텍스트 검색 및 제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해당 기능 실행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패널이 실행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 메뉴에서는 그 텍스트를 검색할 문서의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검색할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해당 세부적인 내용들에 입력을 하실 수 있는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 위치는 PDF 문서를 에크로벳에서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현재 문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문서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단어 또는 여러 개의 단어를 검색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있는 모든 PDF 문서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해당 폴더의 경로를 지정을 해서 해당 폴더 안에 있는 PDF 문서에 일괄적인 교정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대상은 세 가지의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의 단어로만 검색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단어를 목록화를 해서 그 목록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와 같은 특정 패턴을 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 있는 세 가지의 형식이 사용 가능하신데요. 저는 단일 단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어도비라는 텍스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검색 및 제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해당 문서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서에서 검색을 하도록 설정을 한 상태에서 텍스트 검색 및 제거 실행을 했습니다. 총 8장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계약서 자체에서 어도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검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위치가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감춰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체크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감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체크 비활성화 하셔서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을 보시면 선택한 결과를 교정으로 표시라는 기능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결과를 교정으로 표시라는 메뉴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붉은색으로 체크가 되는 영역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교정 적용을 실행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정보를 제거하실 수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확인 선택을 하시고는 숨겨진 정보까지 한꺼번에 검색을 해서 제거를 하실 수가 있는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신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다시 생성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원본 파일은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하신 상태에서 사본에 적용을 하시는 걸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교정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가장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 보안 기능이실 것 같은데요. PDF 문서에다가 암호화를 설정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에크로벳의 암호화 기능은 두 가지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서를 열 때 암호 설정을 하시는 방법 또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 제한을 하실 수 있는 편집 제한 암호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암호화를 적용을 하실 때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구 패널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도구 패널 선택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교정 기능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보호 탭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보호 하위 메뉴에 있는 암호화 기능을 가지고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암호 적용에 해당하는 옵션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서 열기 암호를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문서를 오픈을 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설정하는 암호에 대해서는 설정 암호의 보안도도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문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권한 암호입니다. 편집을 제한하는 암호 설정이신데요. 해당 문서에서는 특정 기능을 제한할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을 하실 수 있는 특정 기능은 인쇄와 문서 편집에 해당하는 제한인데요. 인쇄 허용과 변경 허용에 해당하는 옵션을 설정을 하신 이후에 권한 암호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 암호 변경도 동일하게 문서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실 때마다 보안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에크로벳에서 또 다시 한번 그 보안 설정하시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서에다가 바로 보안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도구 탭에 있는 보호 메뉴에 암호화 메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1번에 패스워드를 활용을 한 암호로 암호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실행하시게 되면 문서 보안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적용 창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버튼 선택하시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암호 보안을 설정하실 수 있는 옵션 창이 활성화 되시게 되는데요. 먼저 문서 열기 패스워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열기 암호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문서 열 때 암호 필요라는 부분에 체크를 활성화하시게 되면 패스워드 입력이 가능하고요. 텍스트로 패스워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는 확인 버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패스워드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시게 되고 확인 버튼 입력을 했습니다.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PDF 문서를 한번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보안 설정이 완료가 되실 거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상태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웹에 게시를 한 상태에서 해당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서를 열기를 하자마자 바로 암호를 요구하는 설정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게 되고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문서를 오픈을 하셨을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탭을 통해서 해당 문서에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 제한을 하실 수 있는 패스워드 설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입니다. 다시 암호화에서 암호로 암호화 실행을 했고요. 두 번째 있는 권한 패널에 문서 편집과 인쇄를 제한하는 권한 암호 설정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인쇄 허용과 변경 허용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프린트만 사용이 가능하도록도 지정이 가능하시고 프린트는 되지 않지만 텍스트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페이지를 변경을 하시는 편집 기능만 활성화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암호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권한 암호를 변경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면 보안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설정하시면은 바로 암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입력했습니다. 권한암호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문서를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닫았다가 다시 한번 오픈을 했습니다. 아까 문서 열기와는 다르게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해당 텍스트의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에크로벳에 있는 내용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및 이미지 편집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면은 보안 문서이기 때문에 편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능을 제한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권한 암호 설정이신데요. 이제 웹에서 어떤 그 PDF 문서를 많이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서들 중에서 이렇게 그 권한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편집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설정을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파일에서 속성 메뉴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보안 탭을 통해서 어떤 형식의 보안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해당 PDF 문서가 편집이 가능한 문서인지, 편집이 가능하지 않은 문서인지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이제 모두 허용이라고 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에크로벳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편집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내용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호 보안이 설정이 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한번 제거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요. 이때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 속성 탭을 통해서 보안 방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사용 안함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전에 권한 암호로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고요. 네,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안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확인 버튼 입력을 하자마자 허용 안됨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모두 허용으로 변경이 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도 동일하게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지만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텍스트 편집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보안이 제거가 되자마자 텍스트 내용이 변경이 되는 기능까지 반영이 되도록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안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안 설정을 하실 때는 각 PDF 문서의 버전별로 호환성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 옵션 메뉴에서 각 버전별로 암호화 레벨에 해당하는 설정들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호환성 부분을 보시면은 에크로벳 7버전 이상으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실 경우에는 암호화 레벨이 128비트 AES 형식으로 암호화가 설정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위 버전에서는 암호화 레벨이 128비트 RC4라는 형식으로 레벨이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신 버전의 호환성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모두 최고의 이제 암호화 레벨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에크로벳 10 버전 이상의 암호화를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최대 256비트의 AES 암호화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호환성이 가능한 이런 버전별에 대해서도 암호화 레벨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변경되어 있는 암호화 레벨을 통해서 PDF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보안 설정하시는 부분 한번 보셨고요. 네, 두 번째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로벳 11의 암호 보안 기능에서 에크로벳 10 버전 이상의 호환성을 설정할 경우 적용되는 암호화 레벨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1번 128비트 RC4, 2번 128비트 AES, 3번 128비트 R4C, 4번 256비트 AES, 5번 256비트 RC4입니다. 네,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이제 정답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 정답과 성함 함께 기입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은 또 당첨자 분들에게는 CGV 영화 예매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암호 레벨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 잘 들으셨으면은 정답이 어렵지 않게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 선택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전달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너무 네, 정답은 4번 256비트 AES 형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마지막 주제는 모바일 리더 앱에서의 보안인데요. 네, 아까 에크로벳을 가지고 패스워드 암호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문서 열기 암호를 설정을 하시거나 편집 제한 암호를 설정을 하시는 경우에 컴퓨터 상에서 오픈을 하는 어도비 리더 소프트웨어에서만 오픈이 된다라고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디바이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도비 리더 앱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용 어도비 리더 앱에서도 PDF에 적용되어 있는 암호 설정이 함께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디바이스에서 그 보호된 문서로 오픈을 했을 때 보이는 화면들을 캡처를 해놨습니다. 문서 열기 암호가 적용이 되어 있는 PDF 문서를 어플리케이션 그 앱을 통해서 문서로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암호를 입력을 해야 하는 안내창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크로벳의 보안 기능은 데스크탑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iOS와 안드로이드 환경의 앱에서도 함께 지원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편집 제한 암호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오픈이 되어 있는 아래쪽에서 바로 자물쇠 버튼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오픈을 해서 뷰어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과 같은 기능들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편집 제한 같은 경우에는 주석 기능들도 모두 제한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있는 주석 기능, 말풍선의 화면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호된 문서이기 때문에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창으로 경고 메시지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도 PDF 문서의 보안을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배포가 되어야 하는 전자문서 형식의 여러 가지 보안 설정을 하셔서 유통을 하시는데 용이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기능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서명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리더 앱에서는 문서 자체에 주석을 적용을 하실 경우에 실제 전자 서명들도 함께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PDF 문서 내에 전자 서명을 활용을 해서 결제 서류라든지 해당 사용자의 사용 사인까지 입력을 해서 바로 배포까지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세미나 내용 한번 봤고요. 어도비 에크롭의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소개해드리고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크롭의 11 15% 할인 프로모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 기간은 2013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에크롭의 프로 버전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15%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쪽에 보이는 080-950-088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프로모션은 TLP 프로모션인데요. 에크로벳을 5개 가격으로 에크로벳 11 프로 버전 또는 스탠다드 버전을 6개 라이센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5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6개의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모션이고요. 해당 프로모션은 12월 27일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KLP 프로모션도 080-950-088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프로모션은 이제 CLP 프로모션입니다. CLP 프로모션은 에크롭의 CLP 팩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 가격에서 최대 22%까지 비용을 절감해 주실 수가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네, 지금 11월 29일 이전까지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CLP 프로모션 참여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구매 가격에서 최대 22%까지 비용을 절감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그 전화번호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크로벳 11 그 가이드 앱이 현재 그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에크로벳 그 11 버전의 유저 가이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에크로벳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에크로벳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에 있는 온라인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 진행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볼륨 라이센스나 학생 교사용 에디션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지역번호 02-035-8575번으로 문의 주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도 어도비 관련 문의를 해주시면은 많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에크로벳 이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에크로벳 이세미나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